그래서 여름철에 올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어떤 성분인지 어디에 정확히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려움으로 해결 안 되고 염증이 좀 더 심해져서 특징적으로 모기한테만 물리면 이게 이상 반응이 생겨서 발진이 심해지는 걸 우리가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입니다. 오랜만이죠? 이게 얼마만이야? 어디 갔다 얼마만이야? 오셨어요? 글쎄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숨어 있느라. 아,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수영장도 가고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여름철에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날씨 자체가 오늘은 조금 줄긴 했어도 덥고 습하고 그죠. 그죠? 올 여름이 또 유난히 덥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장마도 짧았고. 그쵸. 되게 보면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기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놀이터의 숯불 속, 해변가, 산속 뭐 등등의 그런 무시무시한 애들 있잖아요. 그쵸. 막 줄무늬 있는 애들 아니면은 땀 흘리고 해버리면 이런 땀띠 같은 거 날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 특징 많더라고요. 같은 거. 그래서 여름철에 올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일단 뭐 휴양지나 물놀이 같은 거에 대해서 오염돼서 피부 오염이 이제 간염이 돼서 생기는 그런 발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모기 등에 관한 그런 곤충이나 이런 게 물려서 또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엄마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가 물리거나 뭐가 나면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연고나 이제 바르는 크림 제제란 말이에요. 이제 일단 바르고 봐. 그렇죠, 일단. 그렇죠. 대표적으로 엄마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 뭐가 뭐 일단 발랐다면 집에 모든 엄마들 다 갖고 계시는 리도맥스, 리도맥스. 만병통치약 그렇죠. 뭐 하는데 아니면은 뭐 그렇죠. 에스로반, 에스로반.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저귀 발진 있을 때 쓰는 비판텐, 비판텐 뭐 그런 등등 것도 있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어떤 성분인지 어디에 정확히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고 맞습니다. 막 옆에 사이드 하다 보면은 연고 종류도 많고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리도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림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항소염제라는 하죠. 그 작용이 있는 연고 제제죠. 그렇죠. 되게 약한 스테로이드이긴 그쵸, 하죠. 그쵸. 우리가 1단계부터 7단계 정도 있으면 1단계가 센 거, 그렇죠. 7단계가 약한 거면 한 네. 6단계 정도 되는 그 정도 되죠. 보통 언제 많이 쓰죠? 우리가 아토피 있는 아이들 네. 이 피부 반응이 너무 염증 반응이 과해서 그렇죠. 쓸 때 그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또 자주 많이 쓰는 게 에스로반 에스로반이 항생제죠. 항생제 맞습니다. 연고. 네네네. 비판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비판텐. 이건 뭐 그런 성분들의 덱스판테놀 계열들 그쵸. 전부 다 그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저귀 발진이 있거나 네. 카메라 엉덩이 발진이 직물을 할 때 그죠. 보통 쓰는 거고. 그리고 또 버물리 그 외에 뭐 썸머쿨이는 게 썸머쿨. 파스식으로 돼가지고 물파스식으로 가려할 때 이렇게 바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중에 분명히 한두 개씩은 꼭 집에 갖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근데 버물리나 이런 것들은 30개월 미만에게서는 조금 권장하지는 그렇죠. 않죠. 그 특정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게 있어서 30개월 미만에서는 조금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바르는 게 괜찮으냐? 대부분 이제 발라도 2mm 발라도 크게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발진 양상에 따라서 이게 단순 발진인지 또 어떤 질환인지도 또 감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바르는 건 별로 추천 안 드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르는 데 대해서 이게 뭐냐, 무슨 병이냐부터 감별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애들 몸에 발진하는 질환이 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보통? 대개는 뭐 모기 물려서 뭐 물려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땀띠 같은 네. 모낭염의 일종도 그렇죠. 있을 있고 땀띠. 그다음에 병적으로 병절 발진하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수두, 수족구, 뭐 성운염 그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씩 해보면은 그렇죠. 모기, 엄마들 마음이 애기들 피부 하얀 피부에 모기만 물려도 막 화가 나기 시작해. 이놈의 모기들. 그리고 모기 같은 데 물리면 일반 땀띠나 이런 두드러기는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는데 모기는 탁 물려서 보면 막 눈이 이렇게 붓고 막 이러니까 되게 아파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눈등이 밤탱이 돼서 그런 것 눈도 같아요. 귀도 막 이만해져갖고 병원을 막 급하게 찾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모기 같은 거에 뭐에 곤충에 물린 발진인지 땀띠 같은 거에 물린 건지 감별하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대개는 별로 없는데 모기 같은 경우는 물린 부위가 딱 보이죠. 그렇죠. 국소적으로 이렇게 붙는 것도 있고 또 특징적인 거는 가렵기도 하지만 옷을 덮고 있는 데는 없어요. 아, 그렇죠. 노출된 부위만 딱딱 이렇게 있으면 아 요거는 모기나 다른 곤충 같은 게 물린 그런 발진이구나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기는 네. 어떻게 약을 발라야 될까요? 대부분은 이제 약을 안 봐도 놔둬도 좋아지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많이 가려우니까 긁으면서 2차적으로 피부 간염이 그렇죠. 생기거나 더 맞습니다. 붓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가려운 것만 없애주면 되겠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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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요법 십자가도 잠깐 한 5초 정도 효과가 있고 또 그 민간요법 중 하나가 보통 우리가 목이 물리면 진정 효과를 위해서 냉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찜질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약을 쓰게 되거나 이제 병원을 찾아서 처치를 받게 되는데 그럼 덜 가렵게 해주기만 하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소형암 없어지면 대부분 좋아지죠. 뭐 덜 가렵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것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저희 병원에서 쓰는 거는 칼라민 쓰지 않나요? 칼라멘 그 로션이라고 정도죠. 특히 이게 많이 쓰는 질환이 있죠. 그게 수두일 때 그죠. 대부분 처방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가려움을 좀 확 눌러주니까 예. 일단 가려움만 해결해도 그렇죠.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근데 가려움으로 해결 안 되고 염증이 좀 더 심해져서 연조직염으로 진행되면 조금 치료가 필요하죠. 연조직염일 때는 뭐 팔도 띵띵 붓고 심한 경우에는 뭐 발등에 잠깐 목이 물렸는데 이게 약간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빨간 게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혈관 타고 있어요. 올라오는 예, 경우도 그런 보여요. 부분이 좀 심각한. 그때는 뭐 약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쵸. 연조직염 치료는 보통 어떻게 하죠? 항생제 써야죠. 그렇죠. 항생제 항생제 쓰고 쓰고. 그다음에 가려움증 눌러주는 게 이제 발라서는 잘 안 되니까 항히스타민도 조금 쓰고 뭐 소형감 소형할 수 있는 바르는 이런 그런 약들 뭐 예를 칼로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쓰고. 거의 먹는 거 바르면 모든 공부에 총동원되네요. 그건 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특징적으로 모기한테만 물리면 이게 이상 반응이 생겨서 발진이 심해지는 걸 우리가 스키터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생소하실 텐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들어보는 단어긴 해요. 이게 목이 물릴 때마다 과하게 부어요. 부서적으로 이렇게 발진만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팔 전체가 띵띵 붓는다든가 이게 뭐 눈이 전체 붓는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 중에 하나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부어요, 그거는? 이게 보통 체질인가? 모기 치매 독소인데 그 모기치 독소에 의해서 그게 좀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좀 특이 체질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계속 걸리겠네, 걔들은. 목이 그렇죠. 물렸다면. 반복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네. 모기를 회피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네요. 안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리고 처참은 중요한데 손 좋지. 안 물리해야지. 안 물리게 쉽지 않다, 그죠? 집에서 모기장. 모기장. 모기장이 제일 좋죠. 우리도 둘 다 아이 아빠니까 보통 아빠들이 모기 맞잖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제가 다 물리는 걸로. 헌신적으로. 요건 내가 이제 그냥 경험상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여름철 되면은 뭐 모기 향 요즘에는 이제 리퀴드 모기 매트 막 이런 거 쓰잖아요. 딱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없어. 얘 여기만 안 다녀. 주위에 다 놀러 다녀 얘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 위에 앉아서 노는 애들도 있어 모기가. 제일 확실한 방법은 딱 봐서 잡는 게 제일 좋고 더 확실한 방법은 모기장인데 모기장은 또 치기가 또 실내에서 모기장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장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등등 씌워놓는 해서, 게 그죠. 일단 안 물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또 모기 말고 땀띠. 땀띠도 그죠? 심하죠. 땀띠 많죠. 그렇죠. 땀띠가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초기에는 괜찮죠. 근데 땀띠가 심해좀 긁고 하다 보면 여름철 특히 땀 나고 세균감도 잘 익힐 수 있고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땀띠도 심해지면 뭐 연조직염도 연조염도 생길 수 있고 그 동과진으로도 가기도 예, 하고 절대 그럴 수 가볍게 있죠. 보면 안 되는 질환이긴 합니다. 땀띠는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 땀 난다고 많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땀띠는 네. 기본적으로 땀이 배출돼야 되는 그 땀구멍이 뭐 노폐물들이나 이런 걸에서 막힘에서 생기는 거니까 네. 사실 그 근본 원인만 잘 컨트롤만 그렇죠.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이 잘 배출되게 하고 땀구멍이 막혔다 그러면 뭐 비누를 사용해서 잘 씻어주고 하면 좋아지는 거죠. 민간요법 외에 로션이라든지 뭐 파우더라든지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보습제는 네. 사실 목욕을 하면 거칠어지고 거칠어지면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데 그 보습제가 구멍을 막으면 또 생길 수 그렇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걸 막아야 되느냐인데 사실 여름에는 그렇게 피부가 그렇게 많이 건조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보습제를 쓰시더라도 아주 주의해서 좀 쓰시고 그리고 또 이게 묽은 거, 그쵸. 되게 가벼운 걸 그렇게 하고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파우더 우리 땀띠 분 그렇죠. 그런 엉덩이 것들은 톡톡해지는 거.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사실 왜 안 좋을까요? 이게 이제 파우더를 뿌리면은 사실 그 파우더들이 습기를 흡수해서 그 부분이 뽀송뽀송해지니까 그래서 땀띠를 좋아지게 만든다고 했었는데 걔네들이 땀구멍을 또 막아버릴 수 있어서 얘네가 막 뭉치면서 입자가 막 맞습니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쓰시는데 좀 주의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무작정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심하거나 하면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주의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보면 요즘에 파폴리큘라이티스라고 전문 용어 나와. 한국말로 한국말로 스파 온천 모낭염
온천 유래 그 정도 되겠네요, 문학령. 그죠? 이게 되게 옛날에는 온천 갔다 오거나 수영장에 따뜻한 물 있는 그쪽에 들어가서 놀다가 갔다 왔는데 여기 막 몸통부터 해서 쫙 이렇게 빨갛게 올라.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많이 오세요. 보면 자주 보면 베터파크, 워터파크인데 베란다. 그걸 베터파크라고. 그렇죠. 베터파크. 또 아이들 위해서 집에서 이제 집에서. 만드는 곳이. 그런 거 아니면 또 계곡물 또, 막 계곡물, 이런 거. 웅덩이. 아니면은 작년에 만들어놨던 그 베터파크 한번 씻고 그렇지. 해가지고 말려서 물 담았는데 거기에 조금 오염이 생기고 오염이 생기고 해서 네. 그래서 많이 오는 경우 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처방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문학염이니까 가려우면 좀 덜 가렵게 그 다음에 항생 연고 좀 쓰고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모기, 땀띠, 뭐 그쵸. 오낭염 이런 경우들은 사실 그렇게 연조직염으로 가지 않으면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데 그쵸. 심한 질환은 그러면은 병원에 오셔서 봐야 되는 그런 발진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병적인 발진을 우리가 말하는데 요건 이제 계절을 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수두, 수도, 또 수족구병, 홍역, 성홍열 이런 것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발진 장단이 조금 특이적인 게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양상도 틀리고 일시적인 두드러기라는 건 다르게 한 번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반되는 질환이 있죠. 열이 동반된다든가 구강 섭취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동반되는 질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병적 발진인데 걔네들은 이제 확실히 감별할 수가 있죠. 얘네들이랑. 보니까 피부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피부는 내가 친구 피부과 의사한테 물어봐도 피부과 의사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일반인분들은 더 헷갈릴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집에서 하루 이틀 해보고 야 이거는 왜 이러지 하면 무조건 병원 오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그죠. 보통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방문할 때는 아이가 증상이 있어 많이 가려워하거나 뭐 열이 좀 나거나 힘들어하고 그럴 때 아이가 이제 보통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주는 게 좋고요. 집에서 조금 봐도 되는 경우는 이제 아무렇지 않은데도 저절로 하루 만에 없어지고 아기가 괜찮다 잘 논다 그러면 뭐 굳이 집에서 보셔도 되는데 증상이 있거나 힘들어하면 고치면 한번 데려오는 게 좋죠. 아빠들 괜히 거기 또 모기 물려도 십자가 침 바르고 이러면 엄마한테 그렇지 쫓겨나지. 혼납니다. 진짜. 그날 밖에 잘 수도 있어. 이번 여름철에 생길 수 있는 피부 발진 등에서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마법입니다. 법이었습니다.